최순실 재판 이야기 좀 할까요? 고영태가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손소 변호사. 네. 고영태가 갑자기 재판에 출석한 이유가 뭔가? 이 재판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? 재판에 나와야죠. 예, 안 나오면 과태료 나오기도 하고. 아, 근데 다른 계속 불출석하고 뭐 이랬었잖아요. 네. 헌재 네. 재판도 안 나왔었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손혜원 의원님의 그 고영태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. 그 전에 보자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불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계속 자극을 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영태 씨가 거기에 발끈해서 해명으로 나온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저보다 손혜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이 재판에서 불륜 얘기가 나왔나요? 이건 불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재판인데. 1월 23일 날 그 헌법재판소 8회 변론 기일 날 그날 나왔어요. 그러니까 헌재에서 나온 거죠. 예. 헌재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 차은택한테 묻습니다. 예. 변호인이. 묻는데 거기서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. 이 고영태하고 최순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. 예. 그때 차은택이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엮인 남녀 관계라고 예. 생각했다. 예.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죠. 이 고영태의 과거에 대한 거, 뭐 이 사람의 무슨 전력에 대한 거,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전과 기록에 대해서 요청을 했잖아요. 근데 기각을 했죠.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이 지금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. 관계없죠. 근데 지금 어제 나와서 난 너무 웃기는 게 그 최순실이 묻잖아요. 너 마약 했잖아. 네. 그래서 개명 허가 못 받지 않았냐. 항명지성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영태를 공격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고영태가 차은택이랑 둘이서 이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그 얘기를 한 거야. 1월 23일 날. 자, 이렇게 봅시다.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영태하고 뭐 불륜 얘기를 꺼내고 하는 거는 메시지를 못 가면 메신저를 깔아. 그래가지고 그 본질을 호도하는 거 결국은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프레임을 씌우는 그렇죠. 거죠. 전가 기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이제 덮어 씌우는 건데 결국은 여론전이잖아요. 근데 과연 재판관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여기에 넘어가느냐? 이거는 넘어가냐 마냐를 따질 필요도 없고요. 그렇죠? 네. 결론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게 못하는 제로입니다. 거죠? 제로. 네. 실제로 고영태 씨가 어떤 사람인지,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였는지, 또 설령 불륜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불륜 관계에서 뭔가 틀어져서 실제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더라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그렇죠? 관련이 없습니다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변호사들이 했던 얘기는 그 질이 나쁜, 죄질이 네. 나쁘고 나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아주 쌍스러운 아이가 네. 나서서 최순실을 유혹해서 최순실의 돈을 빼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얘가 저지른 예.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순실 쪽 그 대통령직 변호인단도 이게 재판에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. 다만 당연하죠. 예. 아까 손 의원이 얘기했던 박사모 같은 사람들, 네, 맞습니다.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. 이렇게 대통령이 해서. 억울하다. 그렇죠? 대통령이 피해자다. 대통령이 이렇게 질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 네, 공경에 네, 처했으니 우리가 도와주자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표창원 의원이 6개월을 징계를 받은 게 뭐 때문에 받았어요. 지금 이 박사모들이 모두 마치 표창원이 그 그림을 그려갖고 뿌린 것 같이 하잖아요.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. 이것을. 그리고 지금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구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걸 정말 몇 주 동안 떠들면은요. 다 그냥 모두가 다 부스러져 버려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1월 23일 날 꺼냈는데 제가 때를 보고 있었어요. 이것을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이 해놓은 그 엄청난 일들을 가리려고 눈을 가리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마침 그 방송에서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계속 전화 안 나가려고 했는데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를 하자. 밤에 내가 마음의 정리를 했어요. 라디오요? 라디오에. 예. 그리고 생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 고영태 때문에 이제 저를 부른 거죠. 그래서 얘기를 해서 딱 정리를 해서 그것만 던진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손자까지 있는 60이 넘은 여자가 이제 와서 내가 불륜을 했다. 네. 내가 불륜이다. 나 쟤랑 불륜이야. 쟤는 나쁜 놈인데 내가 불륜이야.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? 이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쉽지 않죠.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불륜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펄펄 뛸 텐데 그렇죠. 뛸 텐데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과 그리고 이쪽에 자기 변호인단과 차은택까지 나서서 말을 맞춘 듯이 질이 나쁜 직업을 갖고 있던 남자와 내가 불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. 이거는 뭔가 큰 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. 다른 것들 얘기들 못 꺼내게 보지 못하게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고 있는데 저는 느낌에 그렇습니다.
저는 뭐 법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고 이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이 무슨 힘을 갖고 과연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이 무식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아니 그거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. 방법이. 그 방법이 그밖에 없고 지금 뭐 손소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종편 많이 나가지만 종편 패널들이 지금 손혜원이 분석한 거 다 똑같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 편을 든 게 아니고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우리 다 얘기했다고 그건.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. 또 특히 재판관들은 왜 이러는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거기에 영향이 없어요. 신경도 안 쓸 거예요, 이거는. 제가 근데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그대로 같이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기를 바랬고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오기를 원했어요. 아마도 못할 거예요. 그러니까 박사모한테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요, 그렇지요. 사실은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해라라고. 그렇지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이 최순실 재판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건데 지금 최순실 1심 재판이 어느 정도 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? 글쎄요. 일단 그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을 최대한 하더라도 6개월입니다. 1심이. 6개월 동안에 그 판결 선고가 나지 않으면은 이제 일단 풀려나거든요. 따라서 6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6개월이 언제인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네요, 지금. 근데 아마도 6개월 전에 다 결론이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그럼 뭐 헌재 보입니다. 판결이 먼저 나겠네요. 헌재 결정이요? 예, 헌재 헌재 결정 결정. 선고가 좀 이를 수도 있는데 사실 최순실 씨 형사 재판은 이제 구속 기간 만료되기 전에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사실은 이게 짐작이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거든요. 변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탄핵 사건이. 그리고 이번 뭐 최순실 재판에 고영태도 나와서 증언했지만 이성한 전 사무총장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최순실이 발끈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문도 했다는데 제가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예, 일단 좀 여쭤보고 그 피고인이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나요? 할 수 있죠. 네.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실 재판장한테 허락을 맡고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. 네. 이게 그 형사소송법 163조에 당사자의 참여권, 신문권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1항에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그 변호인이 물론 증인에게 증인 신문을 하는 게 법리적으로 볼 때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. 예.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호사인 변호인이 하지 못한 부분 또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증인 신문이라는 게 증인한테 욕을 하고 증인을 비난하고 증인이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극히 미미하고요. 실제로 증인 신문은 증인의 경험 사실, 즉 보고 들은 것을 물어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거든요.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고영태 증인에게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신문하면서 뭐 이제 공격도 하고 뭐 큰 소리 지렀다고 해가지고 그게 재판에 영향은 없을 거예요. 다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. 라고 한다면은 고영태의 그 증언 또 고영태가 했던 검찰에서의 어떤 그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고영태 그렇게 성공을 해서 설령 그게 성공해서 고영태 씨의 증언과 고영태의 진술의 증명력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른 물증이 워낙 많아요. 예. 그래서 그게 이거 하나만으로 뭔가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뭐 이성한 사무총장이 또 녹취록 제공했고 그렇습니다. 다 증거가 되는 거죠. 그럼요. 예. 예, 노승일 부장의 어떤 그 포스트잇 같은 것도 증거물이 최순실 씨가 되니까요. 진짜 궁금했나 봐. 뭐가요? 그 이성한 총장 만날 때 어떻게 핸드폰 녹음했냐고? 다 뺐고 다 했는데 도대체 뭘로 녹음한 거야? 그래서 그걸 어저께 알았잖아. 왜 어저께 재판장이 궁금했던 거야 그게. 그것 때문에 잘 못 잡겠다. 어떤 줄 아는 거야. 녹음기 안에 있었어요.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음한 게 아니라 녹음기로 네. 따로 사서 갖고 간 거지. 간단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. 예. 제가 이성한 씨를 만났거든요. 벌써 한 달 전에. 예. 만났는데, 묵치 파일이 한 50개 정도 있대요. 50개가 있는데, 이제 그 고수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고영태를 통해서 최순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답니다. 근데 갔는데, 그 고영태가 전화기를 내놓으라 그러더래요. 그래서 이제 얘가 워낙 녹취를 좀 하고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사이예요. 둘이 서로. 그러니까 내놓으라 그래서 그걸 줬는데 이제 얘가 그 작은 그 소형 녹음기를 갖고 다닌 거야, 애들. 그러니까 이것을 뺏을 줄 알고 주머니에다가 그 소형 녹음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녹음을 했다고 그 녹취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최순실은 이 전화기를 뺏었기 때문에 절대로 녹음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가 네.
어저께 같이 그 최순실이 고영태나 이성환이한테 그렇게 감정적으로 덤벼들고 한 것이 자기한테는 손해 아니에요? 근데 지금 이판사판인 것 같아요. 실제로 그 특검 나오면서도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인데 지금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요. 누구도 통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상황을 참 이성안의 그 녹취록 50개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검찰에 뭐 다 제출된 건 아니죠? 다는 아닌데 본인이 안 내나 이제 뭐 없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자기의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었던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어저께 하나가 이제 까진 건데 조금 잘 모르겠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분은. 그리고 이제 저랑 만났을 때도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 제가 만났는데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최순실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그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슨 소통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제 나와서 그걸 깐 거죠. 최순실 재판 이야기 좀 할까요? 고영태가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손소 변호사. 네. 고영태가 갑자기 재판에 출석한 이유가 뭔가? 이 재판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? 재판에 나와야죠. 예, 안 나오면 뭐 과태료 나오기도 하고. 아, 근데 다른 계속 불출석하고 뭐 이랬었잖아요. 네. 헌재 네. 재판도 안 나왔었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손혜원 의원님의 그 고영태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. 그 전에 보자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이 불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계속 자극을 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영태 씨가 거기에 발끈해서 해명으로 나온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저보다 손혜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이 재판에서 불륜 얘기가 나왔나요? 이건 불륜하고 전혀 상관없는 재판인데. 1월 23일 날 그 헌법재판소 8회 변론 기일 날 그날 나왔어요. 그러니까 헌재에서 나온 거죠. 예. 헌재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 차은택한테 묻습니다. 예. 변호인이. 돈을 빼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얘가 저지른 예.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순실 측 그 대통령직 변호인단도 이게 재판에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. 아우, 다만 당연하죠. 예. 아까 손 의원이 얘기했던 박사모 같은 사람들, 네, 맞습니다.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. 이렇게 대통령이 해서. 억울하다. 그렇죠? 대통령이 피해자다. 대통령이 이렇게 질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 네, 공경에 네, 처했으니 우리가 도와주자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표창원 의원이 6개월을 징계를 받은 게 뭐 때문에 받았어요. 지금 이 박사모들이 모두 마치 표창원이 그 그림을 그려갖고 뿌린 것 같이 하잖아요.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. 이것을. 그리고 지금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구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걸 정말 몇 주 동안 떠들면은요. 다 그냥 모두가 다 부스러져 버려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1월 23일 날 꺼냈는데 제가 때를 보고 있었어요. 이것을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이 해놓은 그 엄청난 일들을 가리려고 불륜 얘기를 꺼내고 하는 거는 메시지를 못 가면 메신저를 깔아. 그래가지고 그 본질을 호도하는 거 결국은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프레임을 씌우는 그렇죠. 거죠. 정가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이제 덮어 씌우는 건데 결국은 여론전이잖아요. 근데 과연 재판관들이나 헌재 재판관들이 여기에 넘어가느냐? 이거는 넘어가냐 마냐를 따질 필요도 없고요. 그렇죠? 네.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아무런 영향을 게 미치지 못하는 제로입니다. 거죠? 제로. 네. 실제로 고영태 씨가 어떤 사람인지,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였는지, 또 설령 불륜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불륜 관계에서 뭔가 틀어져서 실제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더라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변호사들이 했던 얘기는 그 질이 나쁜, 죄질이 나쁘고 나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아주 쌍스러운 아이가 네. 나서서 최순실을 유혹해서 최순실에 묻는데 거기서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. 이 고영태하고 최순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. 예. 그랬더니 차은택이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엮인 남녀 관계라고 생각했다. 예.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거죠. 이 고영태의 과거에 대한 거, 뭐 이 사람의 무슨 전력에 대한 거,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전과 기록에 대해서 요청을 했잖아요. 근데 기각을 했죠.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이 지금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. 관계없죠. 근데 지금 어제 나와서 난 너무 웃기는 게 그 최순실이 묻잖아요. 너 마약 했잖아. 네. 그래서 개명 허가 못 받지 않았냐. 항명지성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런 것들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고영태를 공격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고영태가 차은택이랑 둘이서 이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그 얘기를 한 거 1월 23일 날. 자, 이렇게 봅시다.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영태하고 를 가리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라고 했는데
이제 오늘 아침에 마침 그 방송에서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계속 저는 안 나가려고 했는데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얘기를 하자. 밤에 내가 마음의 정리를 했어요. 아, 라디오요? 라디오에. 예. 그리고 생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이 고영태 때문에 이제 저를 부른 거죠. 그래서 얘기를 해서 딱 정리를 해서 그것만 던진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손자까지 있는 60이 넘은 여자가 이제 와서 내가 불륜을 했다. 네. 내가 불륜이다. 나 쟤랑 불륜이야. 쟤는 나쁜 놈인데 내가 불륜이야.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? 이게 웬만한 사람이라면 쉽지 않죠.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불륜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펄펄 뛴다는데 그렇죠. 뛸 텐데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과 그리고 이쪽에 자기 변호인단과 차은택까지 나서서 말을 맞춘 듯이 질이 나쁜 직업을 갖고 있던 남자와 내가 불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. 이거는 뭔가 큰 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. 다른 것들 얘기들 못 꺼내게